어제 서울에서요.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. 이담 아나운서. 네, 어제 서울 강동구에서 차들이 달리는 도로 한복판에 싱크홀이 굉장히 크게 생겼습니다. 네. 싱크홀이 생기던 그 순간을 담은 영상이 있습니다. 아하. 함께 보시겠습니다. 네네. 네, 블랙박스 차량 앞에 보이는 흰색 차량과 오토바이 한 대가 교차로를 지나던 그때 갑자기 도로가 주저앉더니 달리던 차량이 덜컹대면서 저렇게 튕겨져 나오고요. 오토바이는 그대로 추락했습니다. 4차선 너비에 당시 세상에. 깊이가 약 18m에 이르는 거대한 싱크홀이 생겼고 싱크홀 내부에선 상수도 배관 파열로 물이 거세게 흐르며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. 세상에 지금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요. 정말 순식간에 지금도 보세요. 이후에도 저렇게 더 땅 꺼짐이 주변에 반경이 넓혀가면서 계속되고 있었어요. 전현평은 저걸 누가 어느 운전자가 저걸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, 진짜. 그렇습니다. 이런 가운데 너무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. 일단 자동차 운전자 한 명은 함몰 직전에 저길 빠져나가긴 했는데 다쳤습니다.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그래도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요.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인명피해, 즉 사망자가 이제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. 오토바이가 추락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싱크홀에 매몰됐습니다. 이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빨리 찾아야 될 텐데 좀 큰 피해가 없었을 텐데라고 빌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. 소방 관계자들이 오늘 새벽 오토바이 운전자의 휴대전화와 오토바이를 일단 발견했고요. 또 운전자를 구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는데 11시 22분쯤 이 실종자가 발견은 되긴 했습니다만 헬멧을 쓴 채로 호흡과 의식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. 세상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금 저 상황 아까 보셨죠? 미처 급제동을 했겠지만 그걸 그 땅꺼짐 사고를 땅꺼짐 그 밑을 피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결국은 추락했고 밤사이 구조 작업도 이 소용 효과가 없어서 결국 오늘 오전에 안타깝게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되는데 김민호 변호사님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. 세상에. 예, 이게 구조 현장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그 구조에 좀 난항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. 그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이 구조를 시작할 당시 쌓여있던 토사량만 약 6,480톤에 이르렀고요. 세상에. 그 게다가 이제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게 배수관이 터지면서 약 2,000톤의 물이 토사가 섞이면서 그야말로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. 세상에. 이에 이제 구조대에서는 새벽 내내 물을 빼내는 배수 작업을 실시하고 그 잠수복을 입은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투입돼서 그 묻혀있는 토사량을 헤엄치듯이 뚫고 지나가서 손으로 일일이 토사를 하나하나 퍼내는 방식으로 구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. 세상에. 오늘은 이제 중장비까지 투입이 됐고 결국에 이제 구조에 성공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현장에서는 숨을 거둔 채 발견됐습니다. 세상에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세상에. 그런데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. 전조 증상. 어떤 사고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뭔가 조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건 없었을까요?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주유소 바닥에 계속 크랙이 가고 치마가 발생해서 저희는 우연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탱크에 영향을 갈까 봐 서울시에 민원을 넣었던 거죠. 현장 관계팀이 와서 저하고 미팅을 하면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했고요.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조사팀이 나와서 저희 건물을 다 조사를 해 갔습니다. 그 결과가 나오는 게 한 2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, 지금.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. 땅꺼짐 사고인데 왜 주유소 사장님의 얘기가 나올까? 앞서 영상 보면요. 저 사고가 즉 땅꺼짐 사고 난 곳 지척 정말 코앞이에요. 거기에 주유소가 있는데 이번 땅꺼짐 사고의 그 반경이 그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주유소 크기만 해요. 주유소 부지 크기만 합니다. 그 정도 크기의 지금 땅꺼짐 사고가 일어났어요. 근데 그 인근에 보세요. 주유소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? 주유소 지하에 휘발유 즉 기름 저장 탱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저장고가 정말. 그런데 그 주유소에
땅 균열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? 지금 세상에 박주희 변호사님. 네, 맞습니다. 방금 보셨다시피 사고 전에 사실 조짐이 있었습니다.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 인근에서 주유소 사장이 3월 초에 주유소 바닥 갈라짐이 있어서 서울시에 신고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복구 작업이 있었지만 완전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토로를 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사실은 이 주유소 사장은요, 사고 당일인 24일 오전 11시쯤에도 이 주유소 앞 도로가 갈라졌고요. 또 이 무너짐 현상이 있어서 구청에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신고 당시 도로에는 이제 하수구 주변에 이런 빗물 바지에 작은 구멍도 있었다라고 하고요. 그래서 이런 갈라짐과 구멍을 포착해서 신고를 했던 거고요. 이 구청에서는 신고를 받고 이 복구 작업은 오후 4시 반에서 5시 반 사이,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. 네. 근데 완벽하게 복구가 되었던 게 아니었었는지 이 복구 작업하고 1시간 뒤인 이 바로 이 하수구 바로 옆 도로에서 이 대형 싱크홀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. 자, 이 부분은 중요한 대목이에요. 왜냐하면 전효연 평론가님, 이번 사고 물론 지금 안타깝게 인명사고가 발생했어요. 그런데 지금 이 인명사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. 물론 이 사고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봐야겠지만 박주희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면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그 주변을 차단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, 지금? 일단 서울시의 입장이 나오기는 했습니다. 다만 얼마나 철저하게 거기에 대응했는지는 추가적인 조사가 나와야겠는데요. 서울시 입장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. 네. 첫 번째로는 그럼 3월 초에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서울시는 어떻게 대응했는가? 서울시의 설명 자료를 보면은요. 인근 지하철 9호선 공사 감리단 시공사에서 2차례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해봤다라고 합니다. 근데 당시에는 주변 집안이 침하되지 않았다.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. 또 지난 14일 민원인과 협의를 해서 이게 지금 주유소 내 문제를 지금 계속 제기하고 있었던 거잖아요. 그래서 계측기 2개소를 추가로 설치했고 주기적으로 검측을 시행했지만 사고 당일까지 일단 계측 결과 이상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. 네. 또 그 이외의 조치를 했다는 점도 일단 서울시는 덧붙여 설명하고 있는데요. 네. 연도별 조사를 실시했고 네.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추가 안전 조사도 시행할 예정이었다라고 하는데 네. 이 연도별 조사라는 건 우리가 이제 공사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장 인근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네. 사전에 여러 가지 점검한다고 합니다. 뭐 균열, 누수 등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다만 이제 서울시의 입장이긴 하지만 워낙 큰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한 조사라던가 또 추가적인 민원이 다른 것은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면요, 이 입장을 보면요, 김현주 평론가님이 해괴에 망측해요. 왠지 아세요? 분명히 땅 꺼짐 사고 인근에 있는 주유소 사장님은 그 해당 주유소 바닥도 균열해 가고 있고 주변에 도로도 지금 침하가 있어서 신고를 했고 그랬는데 서울시는 그 전에 나와서 다 조사해봤더니 아무 이상 없었어요. 그런데 어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.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, 이게? 그러니까 이제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잘 밝혀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지금 저렇게 보셨다시피 인근의 바닥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, 균열 현상이 이미 있었고 또 특히 관심 가는 대목은 인근에서 그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있었다는 거. 네. 여기 상당히 조금 많이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긴 네. 하죠. 그렇지만 아직 그 소방 당국 입장을 들어보자면은 이 뭐 상수도 파열이라던가 네. 아니면 이 지하철 공사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이긴 합니다. 뭐 단언할 수는 없다고 해요. 네. 그렇죠. 그리고 서울시 브리핑을 들어봐도 이 사고 원인과 지하철 공사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뭐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만 추후에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좀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. 하지만 이 조사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미 그 내사에 착수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. 이 싱크홀이 생긴 원인 그리고 지하철 공사와의 연관 관계 거기에 있어서 그 건설사가 어떤 위법 사항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것도 상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합니다. 아니 근데 보세요, 박주희 변호사님. 지금 서울시의 입장을 들어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땅 꺼짐은 우리 서울시는 다 그 밑에 조사해봤더니
이번 땅 꺼짐 이번에 이 안전은 크게 무리는 없었어. 이상은 없었어.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네? 지금 이런 입장 같은데 보세요. 그러면 안타깝게 한 명이 사망했어요. 그리고 그 SUV 운전자 그분은 부상을 당했어요. 그리고 자동차는 심하게 망가졌어요. 그러면 이 두 분의 피해자는 어디서 보상을 받는 거죠? 아무도 그 보상 책임이 없는 거예요, 그러면?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국가배상법 제5조에는요, 영조물 책임이라고 해서 도로나 교각처럼 공공에 활용되는 이런 유체물들 있잖아요. 이 유체물의 하자가 발생을 해서 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이 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. 네. 이 배상 책임은 사실상 무과실 책임입니다. 그러니까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책임을 해줘야 되고요. 나중에 추후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게 만약에 싱크홀 발생을 한 게 이 9호선 연장 공사와 뭔가 연관이 있고 거기에 과책이 있는 이런 공사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나라가 다시 그 업체한테 구상은 할 수가 있겠지만요. 이번에 이 사고로 인해서 손해를 입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이 배상 책임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. 무슨 날벼락입니까? 지금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땅이 꺼질까봐 이제는 걸어 다녀야 돼요? 걸어 다니더라도 안전합니까?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데 안전해요?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? 반드시 각 지자체, 서울뿐만 아니에요. 모든 전국의 지자체가 혹시라도 뭔가 주변에서 균열 신고가 들어온다면 설마는 방심하지 말고 정말 안전진단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너무 충격적인 그런 사고였습니다.